안녕하세요. 투자왕TV의 진사또입니다. 네, 저는 규비서고요. 네,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유튜브를 찍고자 하는 이유는요.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을 모아서 투자왕께 이제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요.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여러 투자자들이나 우리 같이 투자를 하는 그룹의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투자왕은 왜 다주택을 하는가? 그거거든요. 그리고 거기서 주로 지적하는 게 뭐 부동산 버블의 붕괴나 그리고 세금이 무섭지 않냐? 요즘 다주택자들을 많이 이렇게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세금이 무섭지 않냐? 이런 얘기가 있고요. 그래서 투자왕은 그런 위험성과 그런 위험성에도 왜 다주택을 하고 있냐? 이게 주된 질문이거든요. 영화 올드보이를 보면 올드보이? 최민식? 최민식하고 뮤지컬 씬이 있어. 근데 최민식이가 그래. 왜 나를 15년 동안 가뒀냐? 찾아가서? 맞아요. 근데 유희태 그러거든. 당신의 질문이 잘못됐다. 내가 가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15년 만에 풀어줬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요. 자, 비슷할 것 같아. 다주택자를 왜 하는가? 그럼 반대로 왜 다주택자를 안 하는데? 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. 자기들은 다주택자가 돼보지 않았는데 돼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거든. 지레짐작한다? 이 대한민국의 주택 통계 같은 경우 보면은 다주택자가 한 5% 정도 되고 1주택자가 한 20% 정도 되고 무주택자가 한 75% 정도 돼요. 그러면 보통 다주택자 한 명이 1대 15 정도 통계가 나오거든. 한 명이 15명의 무주택자를 케어하는 거고 그 중에 전체 나머지 한 20%는 그냥 자기들이 집인 거지. 그러면 계층적 사다리 구조에서 무주택자가 바로 위로 바라보는 거는 즉 75%를 바로 위로 봤을 때 20%의 1주택자를 보는 거고 그 20%의 1주택자 중에서 누군가는 다주택자가 올라가는 거야. 이게 일반적인 피라미드 구조인데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무주택인 사람들이 왜 나한테 다주택이 되냐? 이걸 물어봤을 때는 답변이 좀 애매하다는 거지. 거기에 부동산 버블, 세금 문제? 자,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또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. 그럼 세금 문제만 해보자고. 세금 무섭지 않냐고? 안 무섭거든. 나 1년 동안에 세금 1억씩 내. 1억? 1억씩 내. 이번 연도는 아마 한 1억 5천 낼 거고, 내년도 종부세는 거의 한 2억 가까이 될 것 같아. 근데 자산이 100억이 넘는단 말이야. 그러면 100억이 넘는 자산에서 운용되어지는 자산의 그 상승 가치하고, 내가 뭐 실질적으로 뭐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니까 충분히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역량이 되니까 그래. 근데 그걸 제외하고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내는 세금이 버는 돈보다 싸. 그러니까 세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봤을 땐 양도세거든. 양도세라고 하는 팔지 못하고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진입을 했어도 팔기도 어려워. 그러니까 한 채,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걸로 보유하는 거거든.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사람들은 넘어섰을 때 한 채를 가지고 사고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니 양도세라고 하는 혹은 종부세라고 하는 계산을 한다는 건데 그냥 다주택이 되면은 세금 안 무서워. 그게 시세가 올라가니까 세금 내는 것보다 세금 내는 만큼 그게 커버가 가능하다? 나는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해. 100채가 넘어가고 100억이고 지금 세율이 3.6%까지 이제 바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나는 좀 부담이 되는데 내 안은 100채잖아. 근데 지금 그러니까 7대 20대 75의 비율을 보면 1대 15거든? 1대 15의 기준, 즉 5% 안에만 들어간다고 치면
꼭 15채 하면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. 그러니까 15억에서 한 30억 정도야. 근데 과세표준, 세금을 부과되는 과세표준 잡고, 종부세 합산 배제에 따라 6억 공제받고 하면은, 한 0. 방금 얘기하신 건 뭐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라, 뭐 다세주택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, 15채나 10채 정도면 뭐 15억, 20억 정도다라는 얘기시죠? 그러니까 똘똘하고 비싼 것만 해서는 한두 채에서 힘들하지. 근데 내가 하는 투자 방식에서 내가 무슨 뭐 15억짜리 아파트 사? 나 500만 원짜리, 아니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집 사거든. 그럼 뭐 1억짜리 10개 사면은 10억이잖아. 그럼 걔네들이 내가 했을 때 내가 하는 상황에서 무슨 경매를 통해 싸게 샀고 시세보다 싸게 사고 시세에 맞춰서 전세 빼고 그냥 보유하고 시간에 묻고 종부세나 부산 이런 거 안 나오거든. 그리고 양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 2년을 보유해야 되는 거고 2년 보유했을 때 1억 이상 차익이 나면 양도세가 50%야. 근데 과표가 한 3천만 원 정도 차익이 나면 보통 그렇잖아.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잘 팔 거잖아. 그럼 3천만 원 차익인데 뭐 부대비용 떼고 뭐 공제받고 하면 세금 별로 안 내거든. 1,000만 원 이하로?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내보지 않았는데 계산을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아예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생각도 못 하는 거고 이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20%인 1주택자들인데 그들도 고민을 하거든. 팔려고 양도세 계산해보니까 답답하고 근데 부유밖에 안 되고 근데 저 위에 있는 5%의 경지에 온 사람들은 양도세가 양도세 나중에 세율 떨어지면 그때 내면 되고 종부세 좀 부담은 되지만 집값 올라가는 게 그 숫자적으로만 따져도 그렇거든요. 지금 한 2% 3% 정도 되는데 법에서 정해줬잖아.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연에 5% 인정할 수 있다고. 그러니까 그 세율만 따져도 뭐 나쁘진 않아. 다주택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100채 되고 이러시면 뭐 시세 차익에 의해서 그걸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를 말을 해드리면 이게 질문이 그거잖아요. 투자왕은 그런 위험성, 세금이라는 위험성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금이라는 위험성에서도 왜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하는가? 사실 이 주제로 토론이 아니라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100채 뭐 이런 거는 못 가잖아요. 그러니까 10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러면 10억, 20억 그 사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니까 10채 정도 있으면은 뭐 보유세 같은 거는 뭐 1년에 600만 원? 뭐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충분히 시세 차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던 급여로도 커버가 가능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보니까. 그래서 보유세나 이런 거는 정말 막 사람들이 막 뭐 벌벌 떨거나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다. 뭐 우리가 뭐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뭐 그 정도가 아니면 그거는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금액이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집 사면 돼요. 그러니까 나 그거 다 인스타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나오잖아. 인스타 그 아이디 뭐라고 하셨죠? 올려드리긴 할 텐데 지니어스 더레드. 지니어스 더레드? 지니어스 점 더레드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집 사신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. 다음엔 그러면은 부동산 법을 붕괴라든지 좀 더 그거는 되게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. 그러면 다음엔 또 적합한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7대, 20대, 70 5대, 20대, 75 5대, 20대, 70 다주택자들이 5% 그리고 세입자분들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75%라는 그런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왜 다주택자여야 하는가 혹은 왜 1주택자여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그래.